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한겨레 박현정 기자가 세월호 가족 오병환 씨와 가진 인터뷰를 옮겨와 보겠습니다. 오병환 씨는 지난 총선 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를 위해서 인형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오병환 씨가 전화를 받은 곳은 세월호가 침몰한 현장을 감시하는 인근 동거차도 산 정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유가족 중에 애동딸, 애동아들이 70가구예요. 저 영석이가 애동아들이셨죠? 예. 저희들의 유가족이 맞벌이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 집사람이나 저는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가버렸잖아요. 돈 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루에 두 끼 정도 먹고 이렇게 길거리 노숙을 하면서 2년 넘었네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은평도 발전해야 되고 우리 세월호도 국회에 가서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있어서 좋죠. 그날 가장 기쁘셨겠어요. 최근 2년 동안. 예. 저희 유가족들이 길바닥 노숙을 하면서 울면서 2년을 보냈잖아요. 2년 동안 저희들은 진짜 뭐 하나 된 것이 없어서 힘이 없었어요. 처음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우리 대기실 왔잖아요. 분향소. 우리 어머니들이 처음 웃는 얼굴을 봤어요. 기운이 났죠. 지금 아마 바람소리 굉장히 들릴 거예요. 핸드폰상으로. 일주일에 뭐다 하고 한 번씩 풍량주의보 내리는 것 같은데. 동거차도 바람소리도 알아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어버이 게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이 어버이 연합 측에 지난 1월 4일 집회를 열어달라, 한일 위안부 협상, 이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위를 열어달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시사저널이 추가 폭로했지요. 청와대의 대응이 묵묵부답입니다. 일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허현준 행정관은 기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민정라인이 허현준 행정관의 행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느냐라는 기자들 물음에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련 보도가 나오면 즉각 보도했던 언론사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명을 하거나 항의를 했었는데 말이죠.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침묵하기는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경련이 배델선교복지재단 계좌를 통해서 어버이 연합에 1억 2천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흘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어버이 연합이 전경련에 우회적 자금 지원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금 출처와 경위, 불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친정부, 친기업 시위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억대의 돈을 지원한 것은 불법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지원했다면 회원사인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이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혹시 극우 보수 성향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뒷거래 사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지 하는 또 다른 의혹이 생깁니다. 전경련이 돈을 보낸 선교복지재단의 계좌 내역은 2014년 9월 2일부터 그해 12월 20일까지의 거래 내용만 공개되어 있는데 전경련 자금이 처음 입금된 9월 5일 이전에도 3,800여만 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이전부터 지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의 경향신문 칼럼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1946년 말에 결성되고 그 이듬해에 가공할 족적을 남긴 서북청년단은 해방전국에서 활동한 가장 강력한 극우적 관제 데모단체였다. 이 단체가 주도한 데모의 참가자들 거의 대부분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남한으로 월남한 서북, 즉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제주 등지에서 거의 살인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로 둔갑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잔혹한 살인마는 아니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채 무인도로 떠밀려온 난파선 선원처럼 낯선 곳에 내던져진 유민의 다름 아니었던 그들이 하나 둘씩 월남자 교회로 찾아오고 서북 청년단 같은 월남자 청년단체에 가담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임시 거처가 생겼고 일당받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월남자 교회는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이들에게 일당받을 수 있는 일, 이것은 바로 극우 관제 데모였다. 오늘의 탈북자들도 북한을 떠난 뒤 막막한 유민의 현실에 직면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근본주의 성향의 개신교계 선교단체에 찾아가게 되면서 막막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특정 경로로 초대된다. 그 경로에는 반북한, 반공주의적 격한 언행을 드러냄으로써 일당을 받게 되는 이른바 이념형 알바의 피고용자가 된 것도 포함된다. 또 그 중에는 증오와 공격성이 가미되면 더 좋을 만한 일거리, 가령 반공적 거리 데모 같은 것도 포함된다. 네, 어버이연합은 서북청년단의 데자뷰가 됐네요. 정부가 총선 9일 만인 어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 일부를 누리과정 같은 국가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입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에만 쓰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입법사항 아닙니까? 4.13 총선에 따라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됐는데 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질러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선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입법 협조를 야당이 해줄 리가 만무하겠지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박근혜 정부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새벽 3시 41분쯤 전남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지요. 40여일 만에 또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히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지요. 35km로 달려야 할 구간에 170km로 달렸으니 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코레일 사장의 장기간 공석 상태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화물열차 탈선 사고도 열차 검수, 열차 바퀴 품질이 원인이 됐는데요. 경부선 화물열차 사고 당시는 최연희 전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최연희 전 사장은 사고 사흘 뒤에 4.13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사퇴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장 공석 상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 기강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코레일 사장은 이렇게 장기간 비워뒀을까요? 4.13 총선에서 떨어진 진박들 생계의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비워둔 것은 아닐까요?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세계일보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 밖에 있을 때에는 아름다워 보이니까 모셔와서는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생리다. 각서를 쓰고도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행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월 그런 이야기 했을 때에도 내가 원래 정치인의 말은 잘 믿지 않는 편이다 라고 말했다라면서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았기 때문에 정당의 속성을 잘 안다. 조금만 뭐 하면 확 돌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총선 이후 당대표 추대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대표 추대론, 이와 관련해서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아달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일반 국민에게 비치는 것이 제일 불쾌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일보를 보니까 그날 저녁에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서울 모처의 일식당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에도 실렸는데 한국일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전당대회 출마자가 있을 경우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에는 김종인 대표가 경선에 나서시라. 그러면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투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당내 계파와 조직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경선 출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공천 파동과 같은 당내 분란이 최근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친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흔드는 언행이 계속될 경우 신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인사들은 설득할 수 있겠지만 친노계로 불리는 인사 전체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인사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설득될 수 있는 인사들, 이 중에 정청래 의원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현재 김종인 대표의 당대표 추대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인물 하면은 정청래 의원 정도지요. 그는 언론에 의해서 친노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네. 여간 정청래를 통제 못한다, 이런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의원에게 대단히 불쾌한 감을 갖고 있다, 이런 뜻도 여기서 읽혀지고요. 근데 김종인 대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신을 모셔온 줄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20대 총선 당선으로 현역 최다인 8선고지를 등정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국회의장직, 참 어긋난 인연입니다.
당선만 되면 서청원 의원의 떼어놓은 당상이라던 국회의장직이 여소야대라는 선거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갈 운명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 도전,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이미 16년 전에 쓴맛을 보았던 서청원 의원입니다. 2000년 당시 57살이었던 오선의 서청원 의원은 젊은 국회를 내세우면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육선인 박관용 의원을 73대 55라는 비교적 큰 표차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권이 똘똘 뭉치면서 새천년 민주당 이만섭 의원에게 132대 140으로 패배했습니다. 분루를 삼킨 그는 18대 총선에서 공동 최다선인 육선, 이상득, 정몽준, 홍사덕 이런 분들과 함께 국회에 컴백했지만 이번엔 기회가 봉쇄됐습니다. 여당에서 공천 탈락으로 친박연대 소속으로 육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장이 참 안 되네요. 감이 안 된다는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토요 스페셜로 전직 지상파 방송 기자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김프로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들을 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오늘도 김프로이드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낙원상가에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푸석푸석 하시네요. 요 며칠 보니까 많이 맞으시더라고. 내가 봤을 때 관훈 나이트클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보수와 진보의 저에 대한 인상이 달라요. 보수는 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만만하다. 밝기 딱 좋다. 우리 편이지만 우리 편도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진보의 책무 아닙니까 그게.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저를 이제 꼽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엮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이즈가 딱 샌드백 사이즈야. 그래서 때리기 그런가?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이후로 지병이 다 나았다고요?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사실 총선 날 저는 이제 술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술을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왜? 울려고? 그건 아니고, 이 결과가 지속되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냥 이제 기분 좋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이상하게 바뀌어 있을까봐 새벽 4시 넘게 제가 뜬 눈으로 그 맛도 모르는 술을 홀짝홀짝 들이키면서 개표 결과를 감시하면서 끝까지 다 보고
SBS로? 뭐 돌아가면서 봤어요. 예, 하여간 많은 분들에게 힐링이 됐던 선거였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뭐 또 그 힐링을 넘어서서 오만, 네. 불손, 무례 이런 것들을 일삼는 못된 인간들이 또 요즘 언론에서 그러니까요. 많이 또 마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 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비정치인까지 올려가지고 아니 저는 그 두드려 보면서 패는데 말이죠. 무슨 생각 들었냐면 네. 이게 야마를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야마를 잡아서 사례를 이제 엮잖아요. 예. 잘못 딸려가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나는 탈당을 했어요. 탈당도 제일 먼저 했어. 아니 3년 그것도 전에. 이제 손석희님께서 이제 시사평론가 한 분이 뭐 이랬다 해가지고 깠잖아요. 예. 아니, 사진이 나왔는데 누구지 뻔히 알지 그걸.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요번에 조금 무리하게 엮으신 거 아닌가. 왜냐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비판은 누가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김용민 씨 김엄마를 생각하면 예.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날 이후 밥줄이 끊어졌어요. 사실은. 2012년 4월 11일 이후로 방송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못 나갔지. 네. 부르질 않으니까. 공당의 대표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막말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고 시사평론가를 하더라도 예. 뭐 종편이라든지 지상파라든지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 공공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공중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모를까. 이 양반은 지금 팟캐스트 혼자 하면서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계신 분을 저기 원룸에서 말이죠. 네. 그 2층에서 뭐라고 할까봐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은 되지만 이거는 까기 위해서 좀 살해를 한 거 아닌가. 우리 김프로한테 제가 또 힐링을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고 예. 살 좀 빼세요. 알겠습니다. 샌드백에서 이제 그 샌드백은 이제 팩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팩이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네. 송구스러운 그런 체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이즈가 좀 비리비리했으면 예. 좀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미지를 바꿔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무성은 왜 안 패나가요? 김무성이나 최경환도 나름대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막말 안 해서 그런가. 그 사람들 막말 많이 했는데. 아이 그 위치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자를 희롱하고 짓밟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시비를 가릴 일이 있잖아요. 언론이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경중을 따지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예. 시비도 필요하지만 예. 경중도 필요한데 예. 거기서 볼 때 김용민의 막말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다. 그러니까 먼저 깔 사람들을 더 먼저 까는 게 그렇지. 뭐 까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깔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종편에 나와가지고 많은 돈 받으면서 진짜 막 되지도 않는 막 그런 이제 호도하고 있는 시사평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달에 한 3천 받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혼자 지금 이렇게 골방에서 뭐 깨작깨작 하고 계신 분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우선순위에서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예.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작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작가가 누군지 한번 좀 만나서 제 탈단계를 한번 좀 보여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김용민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절대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지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요즘 뜨겁습니다. 또 JTBC를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 시사저널이 먼저 보도한 거 아닌가? 먼저 보도했고 지금 계속해서 뭐 단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또 우선순위를 또 맨 앞에 올려가지고 힘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어버이 게이트.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어버이들이 어버이날을 얼마 안 앞두고 개 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이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 이 법조 출입도 하셨으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어버이 연합에 대한 거는 자세한 내막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요. 딴 데서 듣기 힘드신 거를. 예. 어버이 연합은 전통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단체예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어버이 연합이 이제 시위를 하는 곳이 주로 이제 집회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들이잖아요. 요 것들은 방송사나 뭐 언론사들 기자가 어느 기자들이 취재를 하냐면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의도 집회가 여의도하고 이제 뭐 광화문, 서울역 이런 데서 많기 때문에 그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 그리고 이제 서울역이나
저 광화문을 담당하는 남대문 경찰서, 종로 경찰서 여기를 이제 관할하는 담당하는 기자들이 예. 이제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옛날에 종로 경찰서 출입하고 뭐 이럴 때도 네. 전통적으로 여기는 얘기가 안 되는 단체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의 그 이제 사건 기자들, 경찰 예. 기자들의 이제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한 7시 무렵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막내들이 그 집회 시위 일정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아,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관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또 거기도 또 그림이 나오는 그렇죠. 현장이니까. 매일매일 신고된 거를 보면서 예. 이제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시위가 있나. 근데 이제 보는 요건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나. 아. 그리고 주제가 예. 지금 시의성이 있는 건가, 좀 특이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가지고 예. 사람이 좀 많고 대규모 집회 예. 내지는 이거는 우리가 미처 챙겨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왔거나 예. 특이하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를 해요. 근데 대대적으로 어버이연합은 항상 있어요. 매일 있어. 매일 있는데 예. 인원이 이제 뭐 20명에서 50명 사이 예. 이렇게 이제 신고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내 기자들 입장 수습 기자나 막내 기자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끔 모르니까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선배들이 귓등으로 듣거나, 예. 그 얘기 안 돼, 얘기 안 돼, 뭐 다음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언론사 내부 이제 게시판 인트라넷, 예. 이제 자기들끼리 취재 정보를 모아놓는 곳에다가 예. 이제 어버이연합 거를 일례적으로 올리면 예. 혼나요. 얘기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못 가리냐고 혼나. 쓸데없는 걸 왜 그렇죠. 올리냐. 대대적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던 단체인데 예. 언젠가부터 여기가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오. 한 번도 안 달아주던 데거든요. 그게 혹시 그 이명박 정권부터였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MB 때도 어버이연합은 늘 30명에서 50명을 신청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10명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얘기가 안 돼요. 예.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그냥 놀아. 술 드시고 노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여기 종로에 있는데 예. 한 달 임대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폐지 줍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분들이 그 돈으로 이렇게 회비 내가지고 하는 데인데 그 사무실 임대료 월 500씩을 어떻게 꼬박꼬박 내겠어요. 예. 되게 많이 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물주하고도 막 일이 많고 막 이러던 데인데 예. 그런 분들이 뭐 집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막 저기를 하겠습니까? 예. 전통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없고 일단 뭐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 주장을 하더라도 논리적이거나 얘기가 돼야 말이 돼야 기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반론이라고 쓸 텐데 예. 뭐 논리도 없고 뭐 그냥 하여튼 막무가내니까 예. 전통적으로 얘기가 안 되던 데인데 예. 여기가 언제부터 이제 논리적으로는 아닌데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 일단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그 이제 뭐 서울 이제 광장 앞에서 뭐 시위를 한다. 예. 근데 이쪽에서 그 시위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한다. 예. 근데 그 숫자가 커. 그러면 안 다루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비를 줬다는 게 예. 어떤 맥락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냐면 예. 이걸 단순히 그냥 돈을 지급했다가 아니라 예. 이거를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그건 뭐 대단한 돈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씩 나누면 막 2, 3만 원씩 되는 돈인데 네. 그거를 가지고 세를 불려서 그림이 나오도록 만들면 그거를 언론이 받아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로 딱 왁구를 짜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버이연합 기본 베이스에다가 네. 기본하고 베이스가 같은 말이죠. 베이스에다가 네. 베이스에다가 기획력이 가미됐군요. 그럼요. 이거는 철저히 기획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왜냐면 그 이제 JTBC나 한겨레 경향이 지금 계속 쓰고 있고 예. 4월 21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뉴스로 SBS가 팩트를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뭉개다가 예. 이게 이제 4월 18일 날 첫 보도가 됐는데 예. 21일 날 이제 3일 지나서야 이제 이런 게 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왜냐하면 각 3당에서 야당 각 3당에서 이제 입장 발표도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싫지 않았어요 아무데도. 20일 날 그거 한 거는 싫지 않고 예. 실제적으로 액션을 이제 경실련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니까 예. 이제
그래도 KBS, MBC는 안 나왔고 SBS만 이제 이런 의혹이 있다 라면서 이제 정말 드라이하게 예. 팩트만 그냥 보도를 했고 예. 아직도 뭐 조중동을 비롯한 일간지들에서는 매체라고 불리는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예. 한겨레, 경향, 뭐 한국 정도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전통적으로 이제 매체들이 이걸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근데 뭉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뭐가 있느냐? 예. 이게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예. 뉴스 보는 분들은 JTBC에서 뭐 얘기하고 SNS 상에서는 많이 보이는데 예. 방송 뉴스에서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얘기가 안 되나? 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얘기가 되는데 최대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프레임 아까 얘기한 그 기획력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일례로 2015년도 이제 국정교과서 이제 논란이 있을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 예전에 MB 때 왜 저 소고기 뭐라든지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예. 시위가 이제 보도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반대하면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논란이 됐냐면 숫자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예. 경찰 추산 얼마. 네, 숫자를 줄이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사이즈를 작게 보이게 하도록 굉장히 경찰은 적게 해서 발표를 하고 예. 그 집회에 참가한 집회 주최 측은 이제 한번 왔다가 간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늘려서 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10,000명씩도 차이가 나고 막 사이즈가.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획이 있었던 시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 최대한 적었던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는 데만 급급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계속 되잖아요. 예. 경찰 추산 뭐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걸 빗대가지고 이제 뭐 비판도 하고 막 하니까 기획을 한 거죠. 시위대가 정부 여당에 반대해가지고 막 이제 시위를 하면 싸움의 주체가 예. 정부와 시민단체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프레임을 흐트러 놓은 거죠.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시민단체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구도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정부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둘 다 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못하네. 여기저기서 반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만 좀 싸워라 하면서 심판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 할 때 보면 그 지상파 메인 뉴스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KBS 같은 경우에 2015년 10월 31일 날 여야 공방 대규모 찬반 집회 딱 나눠놓은 거예요. 여야는 예. 여야대로. 예. 그 시민단체는 찬성과 반대가 나눠서 집회를 한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막 광장 한편에서는 빨간 거 들고는 이쪽에서는 찬성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반대한다고 하니까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는 심판으로 있고 나머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구나. 에이 난 모르겠다. 이 언제까지 이 이념 대결로 네.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선진화돼야 하는데 저렇게 발목이 잡힐 수 있는가?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 단체들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예. 차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단히 많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하니까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그 이제 논란이 생기는 이슈가 생기면 늘 어김없이 찬반 집회가 있는 프레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때도 할머니 그렇고. 분들 그분들을 엿먹인 네. 한일 협상 그 국면 때도 청와대가 마찬가지로. 어버이연합에다가 네. 나가라 출동하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기획이 가미가 돼서 예. 그거를 그냥 뭐 의도를 가지고 그 기획을 충실하게 받아가지고 뭐 알고 한 게 아니고 구도가 그렇게 되니까 예. 언론 입장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한 건데 결국엔 이제 말려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어버이연합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보도해왔던 것들이 되게 머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거는 그냥 뭉갤 수 있으면 뭉개자라는 심리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 지금 파문은 번지고 있고
청와대도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스텝이 조금 꼬이고 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 단체들이 슈킹도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슈킹. 왜냐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예. 그 돈을 다 전부 분배해가지고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인마이 포켓을 할 가능성.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밑에 사람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야? 나 2만 원 받았는데 너 돈 이렇게 챙겼어? 라는 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 예. 만약에 돈을 준 쪽에서는 최대한 쉬쉬를 하고 싶겠지만 예. 받은 쪽에서 만약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예. 컨트롤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계속 의지를 가지고 언론이 취재를 하고 떠들어대느냐에 따라서 예. 생각지도 못한 데서 굉장히 큰 게 터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 그 어버이연합 이거 어디서 돈을 얻어서 이게 엄청난 그 숫자의 대응 집회를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혹시 어디 정부 이런 데서부터 공공으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 보도를 했던 한겨레 신문사 앞으로 어버이들이 몰려갔어요. 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뭐 의견과 신념을 가지고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집회를 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약간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제 기억에는 그것도 있어요. 서울시청 앞에 가서 아마 박원순 시장의 뭐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였던 것 같은데 예. 박원순 2년 이러면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아니, 성별은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사저널이 네. 어버이연합을 왜곡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왜곡 보도 규탄 시위에 이제 또 어버이연합이 나섰는데 미디어 몽구가 카메라 대고 물어본 거예요. 네. 뭐 때문에 나왔냐? 아니 뭐 왜곡했다고 해서 나왔어. 뭘 왜곡했는데요? 그랬더니 몰라. 왜 화를 내든지 왜 시위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나왔다면은 이거 분명히 뭔가 캐시가 오간 거 아니냐. 이런 그 의문이 충분히 들만도 하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혹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좀 공을 들여가지고 취재를 하고 네. 뭐 그래서 좀 끝까지 실체를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려면 예. 계속 어느 곳에선가는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이제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좀 보면 예. 옛날에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MB 한 중반 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막 소송으로 모든 사람을 조금만 하면 막 소송 걸는 분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예. 물을 먹으면 예. 기자들이 굉장히 치욕스러워했어요. 물 먹는다. 이제 물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다른 곳에서 특종이 나오면 그걸 이제 저희들 안 좋은 이야기로는 이제 반가이 한다 그러는데 반전 뒤집을 기사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기사를 쓰려고 네. 혼도 많이 나고 물 먹었다고 분위기가 난리가 났거든요. 회사에 들어가면 예. 이제 그 선배 내지는 이제 그 뭐 부장 데스크로부터 예. 쌍소리를 들어가면서 욕을 아침에 이런 걸 나왔는데 물 처먹고 있다고 욕을 막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늘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들을 펼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기자들. 물 먹은 거 없나. 그리고 이제 별게 없으면 안도하고 뭐 하고 이제 특종을 한번 하면 기자실에 들어갈 때 그 싸한 분위기가 있어요. 저 씨발 새끼 약간 그런 거죠. 그 분위기. 말은 못하죠. 자존심은 상하니까. 근데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혼나는 매체의 친구들은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거 좀 어떻게 좀 풀 좀 해달라고. 그럼 이제 뭐 잘 몰라. 뭐 이러면서 약간 기자들끼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최근 몇 년 동안 한 5년 뭐 MB 후반 한 중후반 정도 때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서 물 먹어도 물을 먹어도 안 받으면 된다. 실제로 받아주지도 않고. 다른 언론에서 인용하지도 않고. 그렇죠. 어디서 보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득달같이 계속 보도가 막 따라서 이루어져야 여론도 형성이 되고 뭔가 그게 더 추가 취재를 하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건데 예. 그런 메커니즘이 무너졌어요. 특종을 해도 그냥 앉아 있어. 그리고 동물원 가서 동물원 기사 쓰고 뭐 이런 거 그냥
시시콜콜한 기사를 쓰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계란 까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너져서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청와대에서 지시한 게 밝혀지더라도 청와대는 또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예. 뭐 개인적으로 충성하다 보니까 오버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지금껏 이제 반응을 봐도. 근데 그렇다더라도 이슈 자체는 매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취재는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취재조차도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뭐 의혹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불거져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요 거대 방송사들이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예. 뒤늦게 취재를 해볼까 하는데 막 뭔가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라고 쪼이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드라이하게 정리하는 정도로 쫓아가는데 이게 참 많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써도 안 나가고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예. 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 약간 그 미지근한 물에 담겨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내가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약간 타성해졌는 분위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막 분개하는 기자들이 내부적으로는 되게 많습니다. 예. 네.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네. 똑같이 돈을 주고 노동자들을 동원했다. 어떻게 보도가 될까요? 아유,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몇 하루 종일 곡지? 할걸? 몇 곡지? 몇 곡지? 하루 종일 할걸? 종편에서는 아마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종편에서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지상파 뉴스는 몇 곡지 정도? 그럼 뭐 이제 의혹을 계속 밝혀내겠지. 막 집중 막 필라 이런 거 막 돌리면서 필라 돌리고. 막 꽝꽝꽝꽝 하면서 막 드러났다고. 그리고 또 모자이크로 그럼요. 과거 조합원 찾아가가지고 막 난리 막 들 쓰시고 볶고 막 난리 날걸요? 예. 아주 그 쇠망치 또 보여줘야지. 이럴 때 한번 좀. 예.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네네. 게 이 어버이연합의 장부, 금융거래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 안 알아봤는데 예. 왜냐면 이제 아니 그 감으로. 그거는 내부 고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찾아가서 깐다고 누가 까주지 않거든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통장 관련된 내역은 뭐 기자들이 뭐 야매로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요. 없죠.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자체로 불법인데. 당사자가 협조해야만 그건 얻을 수 있는 거라 이거는 분명히 내부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거나 뭐 이래서 이제 들고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이제 들고 찾아갈 때 보통 제보자들은 대부분 다 본인의 그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가 많거든요. 없는 경우는 제가 기자 생활하는 동안은 못 봤습니다. 뭐 월급을 안 줬다든지 잘랐다든지 뭐가 억하심정이 있든지 하여튼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판단해서 보도가 됐을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사실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아마 여러 가지를 들고 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JTB 수사에서 만약에 증언만 가지고 보도를 했으면 금방 묻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장 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통장 장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뭐 등기부등본도 떼고 거기에 등기 이사들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이제 언론사에서는 지금 뭉갤 수 있는 시기는 끝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팩트가 안 나오면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 2, 3일 정도 더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뭉개기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팁을 하나 드리죠. 뭔가 중대한 내부 고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언론에 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팁.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다 까면 안 되겠네. 우선 한 번에 다 까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미숙한 기자들한테 가면 한 번에 다 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다 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가 있냐면 기자들이 묘한 심리인데 특종을 모두 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특종은 자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도. 그렇지. 동기들끼리도. 누군가 특종을 하면 그 특종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체가 달라지면 최대한 폄하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안 혼나기도 하고 그래야
뭔가 내가 합리화가 되는 면이 있어요. 실제로 A 매체가 특종을 했는데 이 A 매체가 이 특종에 너무 그 뭐랄까요 도취돼서 똥볼을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B, C, D 매체가 달려들어서 A 매체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제보를 하실 게 있다 하면 예. 너무 한 곳에서 막 달려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는 특히나 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고발할 것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가지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네. A 매체에는 1개, 그렇죠. B 매체에는 또 1개, 네. C 매체에는 또 1개. 이런 식으로 그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나눠주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중요하죠. 예, 네. 또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한 거구나. 네. 이런 인식을 또 심어줄 수 있고. 그렇죠. 그거는 뭐 매체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매체 종사자들조차도 A1부 났네. 오늘은 B10분에 났네. 우리도 A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뭐 뭉텅이를 싸들고 가가지고 한 곳에서만 빵빵 신나가지고 쓰면 예. 다른 데서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튼 지금은 근데 이제 한 3개 매체 정도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사 의뢰도 이루어졌고 예. 뭐 마뜩지 않고 껄끄럽겠지만 어쨌든 굴러가긴 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가 뭉갤 수 있는 시간은 최고로 온 것 같고 어쨌든 드라이하게나마 이제 이게 계속 보도가 되는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상파인 SBS가 받았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예. 다행이죠. 네. SNS에서 계속 번지고 있으니까 아마 매체 종사자들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야, SNS에서는 화제인데 SBS는 뭐하냐. 가운데가 N과 B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편집국 내에 혹은 뭐 보도국 내에 주의가 환기된다면은 더 큰 보도가 또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이제 총선으로 민심이 드러났는데 네. 그 올드미디어 종사자들이 상당한 여론조사 기관들 못지않게 예. 상당한 충격을 받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간극이 옛날보다는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총선 때 뉴미디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가 아이 별거 아니네. 뭐 이게 다 세상이 다가 아니야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의 무시한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이것도 아예 무시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달리 보는 게 저도 뭐 이 스몰 미디어, 뉴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네. 저는 큰 매체, 작은 매체 이번엔 큰 매체가 이기고 이 다음엔 또 작은 매체가 이기고 난 이건 없다고 봐요. 네네. 기본적으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도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체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 대세가 바뀐다든지 뭐 강의 흐름 큰 강이 갑자기 우회전, 뭐 좌회전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봐요. 다만 네.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제 뭐 작은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 매체의 힘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뭐 네. 권력의 그 지형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오만이다.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럼요. 예. 여간 오늘 아주 알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버이라는 단어가 음. 굉장히 좀 정감 가고 굉장히 좀 뭐랄까 무게감 있고 되게 이제 애틋한 그런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 그 어버이날도 그래서 있는 거고 예. 숙연해지는 단어잖아요. 예. 언젠가부터 이게 되게 지랄 맞은 단어가 됐어요. 정말로. 희화화됐고. 네, 어버이 연합 그러면 거의 약간 말도 안 되는 좀 바보 단체 같은 이런 이제 되면서 어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전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뭐 유사한 대응 단체들도 있었죠. 뭐 네. 대한민국 효녀 연합이 얼마 전에 있었고 대한민국 자식 연합도 있었어요. 대자연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어버이의 가치를 얼마나 그 폄훼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망가뜨려 놓나 싶어서 예. 너무 속상하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김프로쇼에서 예. 이 어버이를 주제로 노래를 만들려고 그래요. 김프로쇼가 갈수록 이렇게 시사에 자꾸 보니까 이번 탈선을 하는데 이번 말이야. 총선 결과에서도 민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일당 독주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근데 김용민 브리핑도 내려올 때가 됐다. 이거 또 어떻게 밟아줄까? 이 김프로를. 요즘 자꾸 이게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하나하나 다 밟아주려고 지금 그래요? 계획하고 이상한 있습니다. 것들이 올라오는 것보단 제가 올라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가? 아이간 알겠습니다. 우리 김프로쇼 어떻게 지난주는 어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 김엄마의 한마디에 예. 우리 김프로쇼 띄워봅시다. 요 한마디에 예. 53일을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대단한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이번 주에는 몇 위까지 한번 우리가 찍어볼까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30위로 우리가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30위. 여러분 김프로쇼 확실하게 밀어주시고 네. 우리 김용민 브리핑 토요일 순서를 아주 아름답게 빛내주는 김프로 그렇죠. 확실하게 밀어주시고 사실 김프로 같은 분들이 이 팟캐스트계에 외연을 넓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치 시사 사실은 그게 기존 매체에서는 네. 정치나 시사 시청률에 도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선거철에나 좀 도움이 그렇죠. 될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시사 교양 프로들도 사실은 좀 심야 에세이 시간에 배치하진 않아요. 네. 천하의 PD 수첩도 사실 밤 11시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 안에서 정치 시사 이것이 이제 막 뜨고 있는 이유는 또 거기서 항상 여기서 메이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이제 그만큼 기존 매체들이 그러니까 공정한 그러니까요. 보도를 하지 네,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결핍에서 나오는 거지요. 노유진이 끝났어. 어떡하죠? 글쎄 말입니다. 제가 김용민과 노유진을 듣는 재미를 살고 있었는데. 그래요? 나도 그럼 그만둘까?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김프로쇼 같이 네. 이런 다채로운 영역의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네, 정치 또 소재들. 시사는 뭐 다루지 않고요. 네. 그거는 김용민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냥 키워드, 그러니까 금주의 키워드, 시사 키워드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요. 좋네. 네, 나머지 뭐 요일별로 예. 영화 얘기하기도 하고 예. 또 고민 상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욱 씨라고 네. 우리 또 불금쇼. 정영진 씨. 네. 이분들도 실은 이 굉장히 팟캐스트의 외연을 넓히는데 네.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프로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사실 팟캐스트가 어떤 성공의 모델이 되니까 특히 네. 최욱 씨 같이 참 엄청난 그런 기량과 네. 이런 실력을 갖고 있지만 이 잘 빛이 드러나지 못했던 이런 연예인들이 확 뜨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수의 개그맨들이 네. 팟캐스트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예. 성훈이 김숙도 이분들이 뜨고 그렇죠. 나가지고는 더 예. 한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도 이게 사업으로서도 가능하고 또 자신의 네임 브랜드를 넓히고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성 매체의 얼굴을 드러내야 우리가 네. 성공할 수 있다. 이름을 알릴 수 있다.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파란이라는 파란닷컴이라는 있었죠. KT가 있었던 그렇죠, 그 그렇죠. 포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스포츠 서울, 일간 스포츠, 스포츠 조선의 컨텐츠를 독점으로 게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하고 다 망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계 스포츠 신문이 저쪽에 간세 이 나머지 그렇죠. 포털에서는 신생 인터넷 다 받았지. 연예 스포츠 신문들이 막 생겨났고요. 그게 또 주주를 형성해 버렸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랄까 어느 한 매체가 독점적으로 그 영향력을 독식하는 이런 구조는 이제 더 이상 먹히기 힘든 미디어 환경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김프로 쇼도 그렇고 재즈가 알고 싶다도 그렇고 그냥 뭐 많이 알려지지 않고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 예. 최선을 다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에 30분씩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좀 들어와서 즐겨보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네.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퀄이 가능하지? 인지도면에서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숨어있는 보석들입니다. 인간이 인격이 사람 됨됨이가 실력은 고만고만한 건 아니고 아니죠.
여기 계속 공격이 들어오시는데. 김영민 브리핑의 아성을 제가 무너뜨린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20위권에 등장한다. 그때 이제 바로 짓밟는 거야.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되게 만드는 거지. 일단은 20위권에 진입할 때까지는 충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 팟빵에서 김프로 검색하시고, 김프로쇼. 안 들어도 좋으니까 다운받으시고, 네. 포맷 하시고, 또 다운받으시고, 날마다 이 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와 함께한 김프로이드 이번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우리 어버이들이 어떻게 됐을지, 네. 어버이 게이트에 또 향배를 어버이 게이트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예, 어버이를 딱 열었더니, 응? 어버이 각하가 계신다. 뭐 줄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사실은.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지. 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